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26일이죠. 내일은 세속적 영웅로 민족의 영웅 우리 영웅이시며 자유대한민국의 영광 한국의 기적으로 부국공덕을 일으키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중국 세력의 흉탄을 서거하신 날입니다. 역사의 가장은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무력하게 중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며 국민 세력은 7만들에서 10만들, 군사력은 세계 3위에서 4위, 큰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신은 맑은 정신으로 항상 국가와 국민체를 우선하고 정의 넘치고 도덕이 기반한 건강한 정신 넘치는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은 두 군데서 개최됩니다. 한 곳은 동작동 국민묘지 내일 11시에 개최하고 민족주의가 주관 주체입니다. 여기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주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국민에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정파괴, 최근덕, 국가 영웅의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통역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국민 앞에 서서 강력하게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 관련 탄핵사업 입장에서 이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도역죄를 저질렀죠. 박정희 대통령 국민선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선거 보존에서 부처입니다. 내일 10시반에 국민선거에서 개최됩니다. 이재명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여순사건 70주년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내용은 10월 19일 여순사건 77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 사상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민이 국민에게 총평을 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또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합당한 항명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여론사건 특별법을 언급하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볼륨을 조금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의 이러한 발표는 여순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건국 및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순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펴낸 전쟁사 회의록 등에 따르면 14연대 만나는 세력은 동북 생전 제주도 출동 반대 등을 내세우며 무기고와 탄핵군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반란을 반대하는 장교, 하사관 등 20여 명을 사살했다. 여수시내로 진출을 후에 인민공화국 소련연사 등의 성명을 발표했고 열차로 수천 년 전에 필요에 같은 경찰, 지역 유지 등을 살아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성 사건의 본질인데 만만한 공산 주제들을 일으킨 반대한민국 폭동인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합당한 항명이라는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즉 이재명이 이야기한 역사 합당한 항명은 이것은 바로 북조선 민주주의 민주화국 즉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가? 이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2020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조병철 의원이 발의하고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여순사건 특별법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국민의힘이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결사적으로 막지 않은 것에 기인하며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자유대한민국 역사가 왜곡되고 자유대한민국의 전망을 양양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한 척,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척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더구나 5.18 특별법, 여순방역 특별법, 여러가지 특별법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들은 집단 투쟁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강기가 민주당의 강기가 혼자서 법안을 막아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00명이 넘은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특별법도 하나 막지 않으면서 그냥 후보는 이런 대한민국 세력들 언제까지 국민의힘을 따를 겁니까?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는 현재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품속 같은 편이고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자유대한민국을 발휘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만 공정하고 투명한 바로 이 앞에 앉아 우리 전북을 뛰는 분들이 나가서 국회의원 출마해도 국회의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정선거입니다. 자유민주체제에서 모든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 선거가 부정선거는 결국 자유민주체제는 망하는 것이죠. 그 체제는 무너지고 전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공산 독재, 살인 독재, 김일성 왕조, 김정은 왕조,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너무나도 자유가 멈춰서 문제지만 이런 체제가 풀린 상황에서 선거를 북한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 이 세력들은 중국을 조성해야 중국이 부정선거의 주범이고 모든 것은 중국이 다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복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이들은요, 다 포섭을 당할 때 어떻게 의식을 주냐면요. 첫 번째, 김일성의 충성 맹세 세우랍니다. 세웠 썼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이죠. 두 번째, 명당 가입입니다. 명당 가입. 그 서류가 북한의 아주 깊은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유력하는 세력들은 거의 다 99.9%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고 김일성의 충성맹세했고 김정일의 충성맹세했고 김정은의 충성맹세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들이 물리쳐야 되는데 이들이 세운 대통령 윤석열을 누구 뺍니까? 윤석열은 이적설입니다. 그 증거는 사고 넘칩니다. 단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려도 정확합니다. 부정선거죠. 대통령 자리했을 때 부정선거를 발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아주 허접하고 허수하게 비상계엄령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즉 보수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선거에다가 국민을 투시키고 결국은 부정선거를 알아보려고 대응을 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하는 유장세력들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중국이 99년 핵핵을 얘기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디서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당 무엇을 내버립니까? 결국 보세요. 지금 윤석열 이번에 자기 자필로 부정선거가 많다라고 자필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국민을 얘기해도 국민들 믿잖아요. 왜? 윤석열은 완전히 미친놈보다 모르겠습니다. 30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인구 절벽인데 더구나 7월달에 그 인구 감소를 대책을 만들기 위한 국가 행정 인구 전략부를 만들어놓고 한 달 뒤에 추석 때 무엇을 갖고 나오느냐? 대원의 고원이야 영화원의 영화가 아니라 대세를 갖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개를 갖고 나왔고 김건희 개를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추석인 개를 이걸 다 본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개를 갖고 나와.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뭐 이해도 윤석열 대한 얘기는 진짜 너무나도 많아요. 이 증거 윤석열의 이적행위들 진짜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도 심리전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러니 유파 국민들을 더 기만하는 그런 심리전입니다. 이 심리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대한민국인이 나라가 있어요. 제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여기에 안 됐다가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상당히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에 대해서 실체를 알렸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윤석열을 내려와라, 윤석열을 탄핵하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단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면 최악인 이재명을 피해서 최악인 윤석열을 찍었지 않느냐. 그러면 최악도 악이다. 그러면 그 악에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책이나 대비나 준비 하나도 하지 않고 3년간
윤석열 만세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검문을 당했죠. 그러면 그동안 차악에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매일 윤석열 만세를 치면서 따스한 배만 이렇게 문지르고 아르먹이 누워서 말이야 우리한테 지나가면서 야 이재명 되란 말이냐 이런 헛소리라고 말이야. 어? 지금도 말입니다. 윤석열 만세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비상대한민이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윤핵인 윤석열 만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윤석열 만세 윤핵인을 중에서부터는 유격설입니다. 네. 내년 2020년 2월 3일 제9차 지방선거와 동시에 결혼합니다. 이분한테 안 하겠죠? 왜? 국정감사 기회를 때문에 안 합니다. 이분은 국정감사 딱 끝나잖아요. 이제 전국을 개인정국으로 돌릴 겁니다. 이제 내년 2월 3일 그 돈 실질적인 연방제 개헌입니다. 그때 연방제 개헌해가지고 다 당하고 나서 당했더니 말이야 이러지 말고 지금 이재명을 대표하는 종북세력과 강력하게 투쟁을 창조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윤석열 만세 윤핵인이 하는 것은 줄여줘야 됩니다. 자, 이제는요, 영상에서 미국 시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김정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보다 이 기사에 댓글을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인이 대변인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게 대통령 듣는 순간 살짝 기분이 나빠진 혈압약 하나를 먹어야겠다.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밝혔듯이 종북세력입니다. 종북세력은 뭡니까? 바로 적을 이롭게 하는 세력은 간첩이죠. 자, 관세협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는 제7월 31일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미국 관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3,500억 달러를 현찰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그것을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 그래서 1년에 1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그 사이인데 한국은행에서는 대한민국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1년에 얼마큼 되느냐 약 150억에서 마찬가지로 250억 달러 그 사이다. 그래서 이 이재명 세력이 150억 달러라고 미국에다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경호 대통령은 이번에 이번에 부동산 조정,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일부 지역권을 모든 등과 한꺼번에 규제를 했습니다. 허가. 그 허가 문제는 서울시가 포함한 서울시장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서울시와 또 다른 지자체랑 연관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족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국토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니까는, 지금 이재명이 포함한, 이재명에 관련된 그 많은 그 정책인들, 전부 다 나름대로 대책은 다 세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캄보디아 사태. 캄보디아 사태는, 여러분들, 하루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얘기가, 부산저축이라는 문제가 캄보디아랑도 연관이 된 거라고 할 때,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산저축, 수석 판단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정미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부산의 문제가 누구인지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다 바꿔놓겠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거기서 캄보디아 문제도 영향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중국과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 정부 완전히 공산 독재 정부죠. 근데 여기에 김건희가 캄보디아를 방문했었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국가 조작 사건의 그 도이치모터스의 장사가 이 캄보디아에 장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얼마나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 많은 이런 피리들이 현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종북 조회수에 다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 현수막 한번 봐주실래요? 보시면요. 플라스틱 배지를 달고 대한민국 회체 주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세를 부탁합니다. 이재명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 더 일주일 가슴에 폭풍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하면서 세력들이 해체하고 있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 행안부 즉 중국의 의원이 대응했던 그 기관을 현재 행안부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재탄핵을 하거나 그 다음에 광주에서 남동에서 탄핵수행을 할 때 야당 탄핵을 한다고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야당 투쟁이 아니라 체제가 대한민국이 북한 선독제 고령 모델인 이 상황을 막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분은 전부 다 입덕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정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